동해안 종주를 하러 영덕에 왔습니다. 전날 미리 영덕으로 내려왔고 터미널 근처 숙소에서 1박을 하고 이곳에서부터 동해안 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복 라이딩은 자칫 살이 빠질 수 있으므로 든든하게 먹고 출발하기로 합니다. 김밥을 고르고 음료는 무조건 1+1으로 고릅니다. 요즘에 편의점 앱에서 냉장고나 키핑 등 1+1 제품을 하나는 쿠폰으로 저장할 수가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라이딩 시 짐이 늘어나는 수고를 조금 덜 수 있습니다. 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의에 찬 눈빛으로 김밥을 먹어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해안 종주를 하기 위해 해맞이 공원으로 출발합니다. 바로 앞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공도를 타고 가야 하지만 영덕 시내에서 차량 통행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해맞이 공원으로 가는 길이 위험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쭉 가다 보면 굴다리를 지나게 되고 직진 방향으로 가다 보면 풍력발전단지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풍력단지를 볼 수 있는 진풍경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설렜고 풍력단지까지 올라가야 할 어필은 제 심장을 설레게 했습니다. 가파라 보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날로 먹기 위해서는 평지에서 속도를 붙여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속을 붙여봅니다. 보기에는 낭만 터지는 바람개비 같은 풍력발전기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고 고각으로 시작해 약 오르막으로 길게 이어진 이 정도의 오르막은 초반 몸풀기라 생각하며 오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르막이 있으면 항상 내리막 또 오르막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오르막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어필들을 오르며 멈추지 않고 페달을 돌린다면 언젠가 정상에 오르고 곧 내리막길을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오르막은 항상 힘이 듭니다. 헉헉거리고 있어서 잠시 저도 깜빡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동해안 종주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터미널에서 해맞이 공원으로가 첫 번째 인증도장을 찍고 고래불 해변, 월송정, 망양휴게소, 울진 은어다리까지 총 93km 라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낙타등 구간이 많다고 해서 첫날 일정은 무리하게 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초반치고는 길었던 어필을 정복하고 내려갑니다. 풍력단지가 저 멀리에도 있는 걸 보니 꽤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공도 구간 대부분이 깔끔하게 잘 포장되어 있어서 길은 좋았습니다. 내리막길을 다 내려가 이정표를 따라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으로 가다 보면 곧 자전거길 표시가 된 자전거 도로가 나옵니다. 낯선 공도길에 자전거 도로가 반가웠지만 이 자전거 도로는 저를 지옥으로 안내해 줍니다. 왼쪽에 까마귀가 날아다니며 마치 비둘기 마냥 땅에 있는 무언가를 쪼아먹는데 이곳은 서울과 다르게 비둘기보다 까마귀가 더 많습니다. 저 멀리 풍력발전기가 보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까지 그냥 열심히 어필을 오르면 됩니다. 동해안 종주를 계획하실 때 고성에서 출발할지 영덕에서 출발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영덕에서 출발해 고성으로 가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달리다 보니 자전거길도 대체로 고성 방향이 기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해변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며 달릴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보아도 해변도로는 절벽과 바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입장에서도 내측 절벽보다는 바닷가 쪽이 조금 더 시야 확보에 좋아 보입니다. 풍력 발전기와 하늘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가파른 오르막길은 그 아름다움을 까먹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뭐야, 힘들어. 그렇게 어필 정상에 오르니 멀리 영덕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서야 동해안 종주가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파르고 깁니다. 그렇게 영덕에서 첫 라이딩 신고식을 진하게 마치고 이번 동해안 종주 첫 번째 출발지인 영덕 해맞이 공원에 도착합니다. 주차장에 동해안 종주를 준비하시는 듯 보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를 한 지 2년 만에 인증수첩에 도장을 찍으러 가봅니다. 출발지답게 인증도장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찍혀 상쾌한 기분마저 듭니다. 오랜만에 하는 종주라 모처럼 카메라를 보고 각오를 다져봅니다. 어제 서울에서 영덕까지 오느라 좀 피곤하기는 한데 일단 굉장히 설레이고 오랜만에 국토, 오랜만에 종주라 많이 피곤해 보여서 편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절미떡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풍경은 너무 멋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니 긴장도 되고 설렜습니다. 해맞이 공원에서도 간단한 식사와 보급을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중반 정도 본 느낌이지만 놀랍게도 동해안 종주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기분 좋게 다운힐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고래불 해변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22km입니다. 동해안 종주길은 평지보다 어필과 다운힐이 많기 때문에 특히 브레이크 상태 점검은 필수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운힐 이후에 약 오르막길 같은 경우는 최대한 탄력을 이용해 올라가는 게 체력 안배에 좋았습니다. 동해안 종주길의 특징은 이렇게 언덕 하나를 넘으면 어촌 마을이 등장하고 마을이 끝나면 약 오르막을 올라 해안을 따라 다음 마을로 이어진 길로 가거나 산을 넘어 다음 마을로 넘어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마을 하나 지날 때마다 어필과 다운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덕부터 삼척을 넘어가기 직전 울진까지 낙타등 구간이 있긴 하지만 조금 가파르다 싶은 어필은 두세 개 정도였고 그 외에는 완만한 어필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필 구간 길이가 엄청 길지 않고 의외로 다운힐이 많아서 바다보며 달리기에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일차에 달렸던 코스는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동해안 종주길은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는 국토종주길보다 헷갈리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해안 종주길은 거의 대부분이 공도길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달리는 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틀차부터는 길을 찾아 헤맨 구간이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 내려가는 중 바로 다시 오르막이 보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속도를 내어 올라갔는데 첫날 코스는 이렇게 해서 날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던 중 좀 전에 해맞이 공원에서 동해안 종주를 준비하셨던 분을 보게 되어 안녕하세요. 가볍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해안 종주 하시는 건가요? 네네. 며칠로 가세요? 휴가를 2주 써서 그랜드 슬램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와이프께서 서포트카를 해주셔서 여기저기 점프하며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다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 오르막이 조금 지루하게 이어진 길이었지만 말동무가 있어서인지 힘들지 않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한강을 보고 달려도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망망대해를 보고 달릴 수 있다니 동해안 종주를 해야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시나마 함께 달려주셨던 라이더님께도 아쉬운 인사를 드리며 먼저 가보기로 합니다. 종주길에서 만나는 분들과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만나는 경우가 덜어 있으므로 완전한 작별 인사보다는 또 뵐게요 하면서 인사 나누시는 게 나중에 혹시 또 만났을 때 어색함을 줄일 수 있는 팁입니다.
종주 전날 비가 새벽까지 내렸는데 다행히 출발과 함께 비가 멈추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기온도 많이 떨어져서 첫날은 라이딩하기에 정말 최고였습니다. 햇볕이 조금 뜨거워도 바닷바람이라 바람이 불면 대체로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동해바다를 가면 속초나 강릉을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적하고 조금은 심심한, 그렇다고 지루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촌의 낭만과 여유가 느껴지는 길을 달려보니 그동안 보았던 바다와는 색다른 느낌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덕에서 고성까지 가는 길에 대체로 같은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종주하시는 듯한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가끔씩 마주하는 라이더님들과 인사하는 재미는 종주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자전거 종주길 표시는 아시다시피 파란색 실선인데 이게 종종 차도와 합류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합류로 뒤에서 오는 차와 추돌의 위험이 있으니 진입 전에 꼭 뒤를 살피면서 라이딩 하셔야겠습니다. 마을 구간에 진입하여 가다 보면 이렇게 우측으로 빠지는 길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닥에 잘 보시면 대체로 자전거 횡단 구간이 표시되어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이곳에서는 직진하시면 됩니다. 또 간혹 진행 방향 쪽에 파란색 실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반대편 쪽에 파란색 실선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 가시면 길을 찾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마을마다 슈퍼나 편의점이 하나씩은 있는 편이고 항구에도 화장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보급이나 화장실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식당이 대부분 횟집이 많아서 한식집 찾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달리면서 보는 풍경도 좋지만 이렇게 때때로 멈춰서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도 좋습니다. 이런 풍경 앞에서는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질러주며 기쁨을 표현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기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울 것 같은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어촌마을길 우측으로는 오징어나 생선을 말리는 막대와 줄이 많이 보였는데 아직은 시즌이 아닌지 아쉽게 그런 풍경은 볼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 오르막은 상당히 짧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오른 후에 다운힐을 길게 내려갈 수 있어서 시원하게 달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해안 종주 일정을 라이딩 3일과 영덕으로 가는 날, 고성에서 오는 날 하루씩 총 4박 5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달린 거리로 따지면 첫날 93km, 둘째 날 128km, 셋째 날 117km를 달렸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동해안 종주를 하게 된다면 첫째 날 110에서 120km, 둘째 날 90에서 100km, 셋째 날 117km로 계획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제 영상이 다 업로드 되기 전에 계획을 짜신다면 첫날 많이 타고 둘째 날 널널하게 일정을 잡으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숙박의 경우 저는 대부분 숙박 어플을 통해 예약을 했지만 찾아보면 민박부터 펜션까지 묵을 곳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혼자 여행하시고 잠만 주무실 거라면 숙박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이정표의 병곡 고래불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두 번째 인증센터가 고래불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갑니다. 멋진 해송 사이사이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바다에 가면 탁 트인 바다 풍경 못지않게 이렇게 옆에 자리한 멋진 해송도 또 하나의 볼거리인 것 같습니다. 낮이 되니 해안을 따라 달리는 길도 햇볕으로 인해 뜨거웠는데 잠시 나무의 그늘을 따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좋았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인증센터인 고래불 해변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멋진 고래 조형물이 입구에 있어서 새로운 곳에 왔다는 설레임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고래 앞에서 사진 하나씩은 찍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고래불 해변 인증센터도 도장이 깔끔하게 잘 찍혔습니다. 출발해서 가다 보니 저 멀리 고래 꼬리로 보이는 조형물도 보였습니다. 오, 저게 꿀이구나. 고래불이라는 이름은 고려 후기에 이곳에서 고래가 물을 뿜으며 놀던 모습을 보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음 인증센터인 월송정 인증센터를 향해 출발합니다. 월송정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21km입니다. 달리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일단 가까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갈 생각입니다. 저 멀리 산 중턱에 구름이 걸려 머물러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실제로 저 구름 아래쪽 길에 진입해서 라이딩할 때는 구름 덕분에 햇볕이 가려져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식당을 앞에 두고 해수욕장을 지나가다가 사진을 하나 찍을 겸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멧으로 자전거를 세우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헬멧 굴곡을 이용해 뒤통수 쪽을 앞바퀴 방향 쪽으로 놓고 페달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헬멧 위쪽 높이에 맞춰 자전거를 기대 놓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잘만 세워 놓으면 웬만해서는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에 앞바퀴가 돌아가지 않게 돌도 끼워 넣어 봅니다. 자전거가 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진을 찍고 가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식당으로 들어가 오늘의 메뉴인 백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홍게를 한 마리 기본으로 주셔서 밥이 나오기 전까지 심심하지 않게 홍게 해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사실 먹는 양에 비해 손이 많이 가서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다에 와서 먹는 별미라 맛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식사 너희들이 사 먹어도 돼요. 그러는데 그냥 손님들 줄 거. 이거는 저 미주굴이라고 이쪽 지역에서 나는 가자미입니다. 지역에서 나는 가자미 회무침도 있었고 된장국도 대게를 넣고 끓여서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지방에 가면 미찬으로 나오는 나물은 향이 좋고 더 맛있는 것 같아서 특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잡히는 대로 폭풍 흡입을 하고 밥에 비비기 위해 게딱지를 긁어냅니다. 특히 혀를 살짝 밖으로 빼내면서 게딱지를 긁어내면 더 잘 긁어지는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딱지를 밥에 비벼 먹으니 짭조름하고 맛있어서 쉴 새 없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영덕에서의 첫 끼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다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영덕과 울진 쪽은 한적한 해변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여행하는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 평생 이름도 모를 해수욕장과 어촌마을을 가볼 수 없었을 텐데 자전거 덕분에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며 여행하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우측 자전거 길로 빠지고 칠보산 방면으로 향합니다. 보시다시피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도길을 타고 가더라도 압박이나 부담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흘러가는 풍경들이지만 그래도 눈에 담고 싶은 풍경이 보이면 잠시 멈춰 사진 한 장씩 찍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풍경 보며 살살 달리다 보니 울진군에 도착합니다. 아까 산중턱에 걸려있던 구름 덕분에 햇빛이 가려져 이곳에서는 잠시나마 시원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측에 전망대처럼 차를 잠시 세울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차를 가지고 온다면 이런 곳에 세우고 한참을 바다멍 때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포장 표시가 있어서 살짝 긴장했는데 다행히 구간이 짧고 멍석이 깔려 있어서 지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울진군부터는 시내 중심 지역에 들어서면 이렇게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장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동해안 종주길을 달리며 가장 아쉬우면서도 위험한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주차된 차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차 문이 열려 부딪힐 우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대 서행하면서 잘 살펴 가셔야겠습니다. 첫날 일정 중에는 이 구간이 차가 많고 복잡해서 달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봐야 불과 몇 킬로밖에 되지 않는 구간이지만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번잡한 시내를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 멀리 흔들다리 같은 것도 보이고 사람도 많아서 관광 명소인가 보다 했는데 등기산 스카이워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사람과 차가 많던 지역을 벗어나 다시 한적한 해안도로에 진입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에서 자전거 타는 기분도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자전거 타본 적은 없습니다. 우측으로 굉장히 잘 닦인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울진군은 자전거 도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구나 하고 생각 끝납니다. 길이 좋아서 기대했는데 뭔가 살짝 포토존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마을의 집들은 정말로 바다를 코앞에 두고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날 일정에서는 거의 90%를 바다를 보며 달렸던 것 같은데 얼핏 보면 비슷한 풍경처럼 보일지 몰라도 막상 달리면서 보면 그 느낌이 다 다르고 봐도 전혀 질리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시원한 바닷바람은 동해안 종주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달리다 보니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다음 인증센터인 월송정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비로 인해 짧은 구간 비포장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란색 자전거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멋지고 길게 솟아오른 소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월송정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인증센터에 비치된 스탬프 패드가 모두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테스트해보니 말라서 잘 찍히지 않아 개인적으로 챙겨간 스탬프 패드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증센터에 비치된 패드는 다음 사람을 위해 뚜껑을 잘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돌고 돌아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출발해 다음 목적지인 망양휴게소 인증센터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망양휴게소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19km입니다. 2km 정도를 가다 보면 다시 바닷가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렇게 우측에 파란색 자전거길 표시가 없어지는 구간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우측에 바다를 두고 달리면 길은 거기서 거기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반대편 쪽을 보면 파란색 자전거길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편 길도 참고해서 길을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넘어가는 오르막길 이후에 다운힐을 하며 바라보는 마을 전경이 특히나 아름다웠습니다. 망양휴게소 가는 길에는 지금까지 올랐던 어필보다 조금 힘든 어필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이게 그중 첫 번째 어필인데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초입부터 가파른 구간이라 가속을 붙여 날로 먹을 준비를 해봅니다. 앞에 부자지간으로 보이는 분들이 자전거를 끌고 가셨는데 이후에 망양휴게소에서도 뵐 수 있었습니다. 나름 멋지게 치고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모퉁이를 돌아 좀 전에 그분들이 안 보이는 곳까지 올라갔을 무렵에야 기어를 털고 숨을 몰아쉬며 올라가 줍니다. 사실 길이는 길지 않은 편이지만 생각보다 고각이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해안길을 달려 산속길을 한동안 달리게 됩니다. 산길은 오르막이 많기는 해도 그늘이 있어서 좀 나은데 지금은 그늘도 없어서 죽을 맛입니다.
좀 전에 올랐던 어필 못지않게 이 오르막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서 잠시 휴식 중이던 라이더분이 엄지척으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가나 싶었는데 다시 나지막한 오르막으로 접어듭니다. 평지처럼 보이지만 정말 오르막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올랐던 가파른 어필보다 경사도는 완만하지만 길이가 꽤 길었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라이딩 해보신 분들은 아실 이화령이나 박진곡의 수준의 어필은 없지만 평지 구간만큼이나 오르막 내리막이 자주 있어 동해안 종주길도 쉬운 코스는 아닙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 중간중간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칫 더위를 먹을 경우 컨디션도 나빠지고 심한 경우 종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고비를 넘기면 멋진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 곧 또 한 번의 고비 구간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초입만 봐도 대충 어느 정도 난이도일지 느낌이 오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싶으면 기어를 최대한 털어주면서 힘을 아껴야 합니다. 경사도는 느낌상 살짝 박진고개가 떠오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박진고개 길이에 비하면 많이 짧았기 때문에 꾸역꾸역 오를만 했습니다. 와리가리는 다리에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는 반대편에서 오르는 길이 경사가 더 가파라 보였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멋진 풍경이 맞아줍니다. 깎아지듯 절벽 아래 마을집들이 여러 채 있었는데 산사태나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 작업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어필을 3개쯤 오르고 바다를 따라가다 보면 저 멀리 망향휴게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망향휴게소 직전에 한 번 더 오르막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가속을 붙여 올라가 보면 보기보다는 쉽게 오를 수도 있을 택도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어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인증센터가 있었습니다. 스탬프가 열려 있었는데 역시 말라 있어서 개인 스탬프를 이용해 찍었는데 뭉개져서 이상합니다. 망향휴게소는 바다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할 만큼 바로 바다 앞이라 어느 곳에서 보아도 멋진 뷰를 자랑합니다. 잠시 바다를 보며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통창에 바다가 가득하게 보이기 때문에 명당이 따로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도 멋지니 꼭 화장실도 들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바다 멍 때리며 쉬다가 다시 오늘 마지막 인증센터를 향해 출발합니다. 울진 은어다리 인증센터까지의 거리는 약 14km입니다. 휴게소에서 출발해 우측으로 가면 시원한 다운힐이 한동안 이어지고 모처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잠시 타게 됩니다. 동해안 바다의 수심 차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달리면서 보이는 바다 풍경의 파도와 물 색깔이 다양했습니다. 깔끔한 바다의 모습도 멋지지만 이렇게 암석과 어우러진 풍경도 멋있습니다. 엄청 깔끔하게 방파제를 쌓아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사실 동해안 종주 전에 바닷바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체로 순풍이 불어주어 첫날은 바람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한적한 곳이 많아
바닷가 주변에 텐트나 그늘막을 치고 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디를 가도 북적이는 서울 근교와 비교해보면 한가롭고 여유 있는 이곳의 풍경이 좋기도 했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적하고 그늘진 데크길이 나왔는데 달리다 보니 자전거를 형상화한 의자가 있어서 사진을 한 컷 찍고 갑니다. 첫날 동해안 종주를 하면서 풍경도 너무 멋있고 길도 좋아서 기분이 업된 나머지 뜬금없이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지금 첫날 일정은 마무리돼가는 시점이지만 동해안 종주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너무 좋은데요. 바다가 일단 너무 멋있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오르막이 있기는 한데 그냥 잘 하면 돼요. 그건 뭐 안 되면 끌바하면 되는 거고. 근데 너무 멋있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솔직히 이튿날 이렇게 말한 거 후회했습니다. 둘째 날 코스는 첫날과는 너무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해안 종주 오실 분들은 필히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직진하여 가다 보면 다리가 나오고 앞에 다리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건넌 직후 이정표에 나와 있는 은어다리 방향으로 우측으로 꺾어 라이딩합니다. 가다 보면 넓은 공원이 펼쳐지는데 이곳에는 울진 아쿠아리움과 케이블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오늘의 마지막 인증센터인 울진 은어다리 인증센터에 도착합니다. 도장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줄이 짧아 다른 도장으로 찍어봤습니다. 나름 만족스러운 도장이었습니다. 은어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그 전에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밤에는 이곳에 조명을 켜놓는 것 같았는데 밤에 보는 풍경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 인증센터는 임원 인증센터이고 거리는 약 36km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9km 떨어진 곳에 숙소를 예약해서 오늘은 숙소까지 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인증센터로만 따지면 오늘 경북 지역은 끝이 났고 내일 임원 인증센터부터는 강원도 지역을 인증하게 됩니다. 은어다리를 건너 좌측으로 갑니다. 가다 보면 다리 아래쪽에서 자전거 길이 나뉘는데 저는 조금 더 앞으로 가 좌측에 있는 자전거 길을 따라갔습니다. 달리다 보면 데크길로 진입하게 되고 길이 굉장히 좁고 나무가 많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종주는 공도 구간이 많아 위험하기도 하고 길이 헷갈리는 구간도 있으니 야간에 라이딩 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은어다리 이후에 시내로 진입해서 다시 나가는 길이다 보니 길을 좀 헤맸습니다. 바닷길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그래도 안내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시내 쪽으로 오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 방황하다 다시 바다가 보이는 길로 진입합니다. 어느덧 바다는 이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잠시 보이지 않는 구간으로 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참고로 둘째 날 일정에서는 바다보다 산길이 더 많이 나올 예정이니 첫째 날 일정에서는 지겹다 싶을 정도로 바다를 많이 눈에 담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다다. 숙소는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바다의 왕자 펜션입니다. 일정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조금 여유있게 쉬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소 근처에 식당이 하나 있어서 이곳에서 밥을 먹기로 합니다. 전복 낙지 비빔밥이 먹고 싶어서 2인 이상부터 주문이 가능한 메뉴였지만 충분히 2인분은 1인분처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켰습니다. 함께 나온 미역국도 맛이 좋았습니다.
하루를 뿌듯하게 마무리하고 먹는 밥 한 술은 꿀맛입니다. 시골 밥상이라 그런지 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었습니다. 전복 껍데기도 능숙하게 떼어냅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설렜던 동해안 종주 첫날을 맛있는 저녁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영덕에서 이곳까지 주행거리는 93km, 소요시간 4시간 15분입니다. 그럼 2일차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